안녕하세요. 송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계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일 양국의 엇박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엇박자이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엇박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부 간 협의와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7년 6월에 일본의 역사사실위원회가 워싱턴 포스트지의 전면 광고로 한 더 팩트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더 팩트라고 하는 전면 광고에 실린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한국이 생각하는 팩트와 일본이 생각하는 팩트 사이에 상당한 낙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군이나 정부가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더 팩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만이 사실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눈물 어린 그런 한 맺힌 육성 증언도 팩트가 아닌가. 이 육성 증언이라고 하는 팩트는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이 그 엇갈리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육성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 군이나 군속 또는 위안소의 운영자 등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그 위안부를 모집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일본 군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지휘 감독을 했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광고 더 팩트에는 전혀 팩트로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진상규명 노력은 하지만 서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을 팩트라고 하고 나머지는 팩트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 점과 관련해서 1944년 8월 10일 미얀마에서의 일입니다만, 일본인 전쟁포로 신문 49번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다소 남다른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팩트라고 하는 전면 광고의 내용도 또 일본에서 그동안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군의 관여가 없다.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 그것을 지시한 문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의 근거에 나름대로 이 49번 보고서가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지금 그 수요 집회를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수요 집회 옆자리에서 그 수요 집회를 그만두라고 하는 그 또 보수단체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들의 주장의 근거도 바로 이 49번 보고서입니다. 강제성을 부정한다든가 하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같은 49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왜 그러한 보고서가 작성됐나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49번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상규명 노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 팩트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느 쪽의 팩트가 팩트인지, 상대방의 팩트는 다 팩트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엇갈림이 한계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엇갈림과 관련해서도 보면 진상규명 노력으로 그 일환으로 고노다마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미에자와 키이치 수상이 한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 해서 그 1차 조사 결과 중간보고로 갓도 다마가 만들어지고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바로 고노다마의 형식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 고노다마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강제력을 발동했다, 일본군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고노다마에 담겨 있는데, 후에 아베 신조 정부에서 고노다마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검증하는 이 고노다마 자체가 한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하는 형태로 다마가 만들어져서 이 다마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 또 다마에서 담고 있는 일본 군의 관여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상 그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고노다마를 발표했는데, 그 고노다마 자체가 진상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게 진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노다마를 검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진상규명 노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의 속도와 관련해서도 2012년 8월 10일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합니다. 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왜 자신이 독도를 방문했느냐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측에 압박하기 위해서 독도를 방문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한국 영토를 가는데 뭐가 문제냐,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게 다소 늦은 게 아니냐 하는 정도의 반응이 나온 데 대해서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이 독도 문제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현안의 또 다른 이슈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의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표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서로 결합돼 버리는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측에 압박하기 위해서 독도를 방문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이 일본 측에서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바로 위안부와 독도가 결합됐기 때문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시아 여성 기금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체도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이 만들어져서 일본의 와다 하루키 교수를 비롯한 사람들도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이 아시아 여성 기금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진일보한 그런 그 정책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그랬지만, 이 아시아 여성 기금 자체도 그 표현상으로 보면은 일본 정부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이지 법적 책임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으로 아시아 여성 기금을 창설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더욱이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 기금으로 모은 돈을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미마이낀이라고 해서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 미마이낀이라고 하는 게 위로금, 위문금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그런 위로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증언한 것은 아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위로금, 위문금 따위 필요 없다. 공식적인 보상을 받고 싶을 뿐이다. 책임 인정과 사죄와 책임 인정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받고 싶을 뿐이지 위로 따위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금 수령을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기금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또 그 생활지원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아시아 여성 기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필리핀, 대만 또는 네덜란드 등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기금을 실제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저 아시아 여성 기금의 그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정부가 기금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는 등으로 인해서 아시아 여성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와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를 또 나누는, 같은 피해자인데도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와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를 나누고 마치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 내에서 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그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 서로 엇갈리는 그런 그 측면을 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 다소는 돌발적인 이른바 윤병세 기시다 외상회담에서 2015년에 그 합의된 그런 내용에 의해서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다소는 좀 돌발적이었다고 국민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정의기억연대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그러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 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등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윤병세 기시다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찍었는데,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협의로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의 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의 비판이 상당히 크게 제기됐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윤병세 기시다 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됐지만, 결국 이 화해치유재단의 존재 문제, 존재 자체, 그리고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권 갈등의 연장선상에서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윤병세 기시다 회담에서의 그 합의가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부 간 엇갈림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도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분명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이미 일본은 법적 책임을 졌다. 또는 해결이 완료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법적 책임이 없는 일본 정부가 따라서 정부 예산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대응입니다. 피해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그 책임에 따른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일본 정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를 납득시켜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을 또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강제 연행을 입증한 문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피해 당사자의 증언, 일본 군이나 군속 등의 증언이나 기록, 예컨대 도항 허가 신청서라든가 모집 의뢰서라든가 하는 그런 문서 기록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서 기록은 공적 가치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제 연행에 대한 피해자의 육성 증언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도 한국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처럼 피해 당사자와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답안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그런 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제가 필요한가? 첫째는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 정부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다 더 많은 자료로 진상이 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의 공유와 함께 한일 정상의 책임도 상당히 해결의 전제로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는 강제 동원 노동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를 위한 노력,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해국과 피해국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해국의 역사 인식과 사과를 전제로 하면서 미래 지향의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오부치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한국은 그러한 사과를 하는 일본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 일본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가해국의 역사 인식과 사과가 전제가 돼서 그런 용기를 발휘해서 사과를 하면 한국은 그것을 포용해서 그래서 서로 손잡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해자의 사과하는 용기,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한일 양측 정부 간의 어긋난 입장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